비가 내립니다. 유난히 차갑고 무거운 가을비입니다. 회색빛 도심은 더 어둡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세상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립니다. 안락하고 따뜻한 가죽 시트의 향기, 그리고 빗물에 젖어 질척이는 아스팔트. 창밖으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들 젖지 않으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안락함 속에 앉아 저는 무심하게 창밖을 응시합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어떤 이는 비를 피할 지붕을 가졌고 어떤 이는 온몸으로 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전까지는 말입니다. 갑자기 차가 덜컥하며 멈춰 섭니다. 수행비서가 거칠게 경적을 울립니다.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노인 때문입니다. 리어카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비서가 창문을 내리고 날카롭게 소리칩니다. 어이 할아버지, 길 좀 비켜요. 이 차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요? 노인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비에 젖은 얼굴엔 당황함이 가득합니다. 낡은 비닐 우산이 바람에 휘청거립니다. 노인이 굽실거리며 리어카를 끕니다. 빗길에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집니다. 쓰레기 봉투가 터져 오물이 쏟아집니다. 비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댑니다. 비 오는 날 재수없게 정말. 회장님, 금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노인은 차가운 바닥에서 허우적댑니다. 미안하다는 듯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그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 그것이 제 가슴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비서가 당황하며 우산을 받쳐들고 뛰어옵니다. 노인의 우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검은색 천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습니다. 노란색 테이프로 대충 붙인 자국들. 하지만 제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산 손잡이에 감긴 낡은 노끈. 그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글씨. 강민호. 삐뚤빼뚤하게 새겨진 제 이름입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그 시절. 아버지가 직접 새겨주신 유일한 보물입니다. 민호야, 이건 내 우산이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숨이 막혀와 옷깃을 풀어 헤칩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노인의 손. 그 손등에 박힌 흉터까지 똑같습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노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값비싼 명품 구두가 흙탕물에 젖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양복이 빗물에 젖어갑니다. 저는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90도로 고개를 내립니다. 비서의 우산도 뿌리쳤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십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천억대 자산가인 젊은 CEO. 그가 왜 비에 젖은 청소부에게 절을 할까요? 노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립니다.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노인은 뒷걸음질을 치며 저를 피합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낮은 곳에 버려두고 살았을까요? 아버지는 왜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 빗속에서 쓰레기를 줍고 계신 걸까요? 단칸방 안에는 늘 냄새가 났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지독한 가난의 냄새. 아버지가 일터에서 묻혀온 비릿하고 쿰쿰한 땀 냄새였습니다. 석유골로 위에서 끓는 된장찌개도 그 냄새를 덮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내 몸에서도 그 비린내가 난다며 놀릴까봐 매일 교복을 코끝에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현관에 놓인 제 운동화는 이미 앞코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보일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지요. 아버지, 나 운동화 좀 사줘요. 애들이 다 거지 같다고 놀린단 말이야. 제 철없는 투정은 칼날이 되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겁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밥만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미워서 저는 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방과 후 친구들과 길을 걷다 담벼락 너머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번쩍이는 대저택 대문 앞에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서 계셨지요. 집주인인 듯한 중년 남자가 아버지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칩니다. 이봐요. 일 똑바로 안 할 거야? 오물을 이렇게 흘려놓으면 어떡해. 냄새나니까 당장 꺼져요. 남자는 코를 싸주며 아버지의 발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바닥에 쏟아진 오물을 손으로 담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보며 저는 골목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야, 저 아저씨 진짜 더럽다.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새벽에야 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 이불을 덮고 있었죠.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맡에 하얀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반짝거리는 새 운동화였습니다. 시장통에서 파는 값싼 물건이었지만 제 눈에는 명품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못난 아비 만나서 내가 고생이구나. 이거 신고 학교 가라. 남들한테 기죽지 말고. 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억눌린 울음소리.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쳐서 저는 차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나가려다 현관에 놓인 아버지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신던 낡은 검정 구두. 밑창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길바닥의 돌멩이가 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틈 사이로 삐져나온 아버지의 발바닥은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맨발로 자갈길을 걸으면서도 자식에게는 비단길을 깔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 새 신발은 아버지의 피와 맞바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신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끌어안고 현관 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때는 이 사랑을 몰랐을까요? 왜 이제야 당신의 등이 이토록 작아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 후로 아무 말도 없이 제 곁을 떠나신 걸까요?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교정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지요. 저는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었습니다. 부유한 친구들 틈에 섞여서 마치 저도 그들 중 하나인 양 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나무 뒤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허름한 잠바 차림에 검정 비닐봉지를 든 한 남자.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다가오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당신의 남루한 차림이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을까봐 그늘 속에서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제 생애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호야, 저 아저씨 너 아는 분이야? 아까부터 계속 너만 보고 있네. 옆에 있던 여자친구도 저를 봅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쌓아 올렸던 시절이었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길을 잃은 노숙자인가 보지.
그 말을 뱉는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굽은 등이 비에 젖은 종이처럼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식어버린 김밥과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가 오물을 뒤집어 쓰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1,000원, 5,000원, 하루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들.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이제 아비가 없어야 내가 빛난다. 부디 깨끗한 세상에서만 살아라.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성공을 위해 아버지를 부정했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짐을 뺀 뒤였습니다. 단칸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어릴 때 쓰던 그 낡은 비닐 우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 거라고 새겨진 그 우산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이름만 남겨두고 자신의 존재는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2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랐지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걸까요? 왜 하필 제가 일하는 회사 앞에서 그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계셨던 걸까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숨겨온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양복이 진흙 탕물에 시커멓게 젖어갑니다. 아버지, 저 민호예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립니다. 노인은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오물이 묻은 장갑 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숨깁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비천한 청소부일 뿐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메마른 목소리.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웠던 꿈속에서도 듣고 싶었던 나의 아버지 강철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서가 당황하며 제 팔을 잡아 끕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자들이라도 보면 어쩌시려고요.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합니다. 성공한 젊은 경영인이 노숙자 같은 노인 앞에 엎드린 광경.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극적인 가십거리겠지요. 아버지는 비서의 말에 더 움츠러듭니다. 그래요, 회장님. 어서 가세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옷 다 버리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 오점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은 늘 저를 위해 자신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희생이 제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왜 그 고생을 하며 사신 거냐고요? 노인은 힘없이 웃으며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회사의 이름과 제 출근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제국이잖니. 내 아들이 세운 이 거대한 성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길 바랐다. 아버지는 지난 20년 동안 제 회사 주변을 매일 청소해 왔습니다. 제가 밟는 길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매일 새벽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할까봐
가장 초라한 옷을 입고 그림자처럼 살면서 자식의 성공을 매일 아침 지켜본 것입니다. 제가 이룬 이 화려한 성공은 아버지의 구부정한 허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있던 낡은 우산을 봅니다. 살이 다 부러진 그 초라한 우산은 20년 동안 아버지가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비서가 씌워준 우산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우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 거라고 적힌 그 작은 공간. 비좁고 비가 새는 우산이었지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마주한 진실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고 동시에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화려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희생한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이 낡은 우산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를 모시고 회사로 들어옵니다. 통유리로 된 거대한 로비를 지납니다. 직원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비에 젖어 냄새나는 노인과 그 노인의 손을 꼭 잡은 젊은 CEO. 생경하고 낯선 풍경이지요. 엘리베이터의 금속 문이 열립니다. 50층 제 집무실로 향합니다. 아버지는 신발을 벗으려 하십니다.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못 들어가겠다. 민호야, 나는 여기서 기다리마. 아버지는 대리석 바닥을 밟지 못하고 문턱 앞에서 주춤거리십니다. 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 위에 세운 곳이에요. 저는 억지로 아버지를 이끌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방으로 말입니다. 아버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대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갑을 벗겼습니다. 오물과 땀에 절어 눌어붙은 목장갑. 그 안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손톱 밑은 시커먼 때가 박혀 있고 마디마디는 비정상적으로 굵어져 있습니다. 평생 쓰레기를 줍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당신의 몸을 깎아 만든 손입니다. 수건을 적셔 정성스레 닦아드립니다. 검은 물이 대야를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더러운 때가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해 온몸으로 받아낸 세상의 온갖 모욕과 고통의 흔적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닦아드릴게요. 제 눈물이 대야 속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십니다. 민호 손 더러워지면 안 되는데 당신은 끝까지 자식 걱정뿐입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번쩍이는 빌딩들과 끝없는 불빛들.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기반은 저 화려한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비오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던 아버지의 구부정한 허리입니다. 남들이 버린 양심을 대신 치우며 자식의 앞길을 청소하던 당신의 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안락함 뒤에는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묵묵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성공의 정의를 바꿉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억만장자 CEO가 아닌 그저 한 노인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회사 근처에서 혹은 집 근처 차가운 길 위에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손을 한 번만 잡아보세요. 그 거친 살결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은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스스로 걸음이 되어준 영광의 훈장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평생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